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갑자기 막막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 몸은 아직 쌩쌩한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는구나.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김정호 님도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이제 좀 쉬자 마음먹은 지 불과 1년 만에 통장 잔고는 예전 같지 않고 건강검진 비용은 무섭게 오르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후가 조용히 쉬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후의 공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은 30년을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제 6070 세대는 사회의 구석에 있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집단이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72세 박영수님은 밖에 나가면 젊은 사람보다 내 또래가 더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박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가면 의자 하나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곳곳에 휴게 공간이 생겼다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서서 기다리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에도 엘리베이터가 당연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정부도 이제 우리 세대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류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숫자만 많다고 해서 대접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해져야 합니다. 늙어서 미안하다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천의 67세 김순례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네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대충 시켰을 텐데 이번엔 용기 내서 사장님께 말씀하셨답니다. 글씨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큰 글씨 메뉴판을 만들겠다고 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세상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2030년이면 25%가 됩니다. 4명 중 1명이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회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 이제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닙니다. 부산의 70세의 최문식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과장, 부장, 임원까지 올라가셨죠.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연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첫 달은 좋았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런데 2달째 되니까 뭔가 이상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의욕이 안 생기더래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 만나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3달째 되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축 처져 있고 아내한테 짜증을 자주 내게 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불안하고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아, 나는 아직 쉴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 관리사무소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 접수하고 시설 점검하고 입주자들이랑 이야기하고 월급은 예전에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했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게 나를 살렸다고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게 바로 요즘 노후의 일입니다. 예전처럼 생계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수단입니다. 대전의 68세 정미숙님은 또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책 정리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책 읽어드리기도 하신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지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가슴이 설렌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꼭 월급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일의 본질입니다. 이제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하루 10시간, 주 5일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춰서도 안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찾는 방법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전문 일자리 플랫폼도 있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용기만 내면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3번째 변화,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디지털입니다. 대전의 68세 이선자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자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 전화 예약은 안 받고 앱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이 선생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앱이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랍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들은 바쁘다며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고는 까먹었답니다. 결국 병원을 못 가고 며칠을 그냥 참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려는데 스마트폰 앱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디지털은 선택이 아니라 공기처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은행 가도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 가면 창구 직원은 줄어들고 ATM 기계만 잔뜩 있습니다. 기계 앞에서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으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나와서 다음에 자식한테 부탁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는 곳이 많습니다. 햄버거 가게, 카페, 심지어 식당까지. 화면을 터치해서 주문하라는데 글씨는 작지, 버튼은 많지,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71세 한 명의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주려고 치킨집에 갔는데 매장에서는 주문을 안 받고 앱으로만 주문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치킨을 못 사고 그냥 나왔는데 그날 저녁 손주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로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만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난 기계랑 안 친해라고 외면하기엔 세상이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익혀두면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집니다. 부산의 69세 김영란님은 작년에 용기를 내서 동네 도서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했답니다. 이 나이에 학생이 되다니. 하지만 막상 가보니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가득했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3개월 동안 주 2회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법,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법, 은행 앱 사용하는 법, 병원 예약하는 법. 처음엔 헷갈렸지만 반복해서 따라하니까 되더랍니다. 이제 김 선생님은 손주들한테 카톡으로 용돈도 보내시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하시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까지 하신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배우기 전에는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는데 배우고 나니 세상이 다시 넓어졌다고요. 디지털은 젊은이의 전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덜 불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데 쉬울 리가 없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습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무료 스마트폰 교육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변화,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74세의 오정수님은 큰 병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암 검진도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 하나 때문에 생활 반경이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나가기가 싫어졌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다리 근력이 더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무릎이 더 아프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외출을 줄이게 됐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괜히 폐 끼칠까봐 거절하게 됐답니다. 큰 병이 없어도 몸이 불편하면 인생이 좁아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요즘 노후의 건강은 갑작스러운 큰 병보다 이런 작은 불편함이 더 문제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이런 관절 통증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서울의 70세 박철수님은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박 선생님은 거부하셨답니다.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약을 먹냐고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더랍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호되게 혼내셨답니다. 이러다 뇌졸중 올 수도 있다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그 뒤로 박 선생님은 매일 약을 챙겨 드시고 혈압을 재시고 짠 음식을 줄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노후의 건강입니다.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인천의 72세 최옥순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춥든 덥든 하루도 빠짐없이 걷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습관이 됐답니다. 이제는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할 정도랍니다. 걷기만 한 게 아닙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체조 교실도 다니시고 1년에 2번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십니다. 최 선생님 말씀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의 반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산책, 정기 검진,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건강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듭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연금과 가족만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천의 71세 한성호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연금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남는 게 없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병원비 15만 원, 식비 50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125만 원입니다. 그 외에 경조사비, 교통비, 옷값, 미용실, 이것저것 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축은커녕 적자가 나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고 있는데 이러다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하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작년에 치과 치료를 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샀는데 80만 원. 이런 게 한두 번 터지면 그 달은 완전히 빨간불입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큰아들은 집 대출금 갚느라 정신이 없고 작은 딸은 아이 교육비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내 형편도 이러니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이게 요즘 노후의 현실입니다. 연금 받는다고 해서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의료비가 큰 부담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나갑니다. 대구의 69세 김광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으시고 작은 부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파트 택배 분류 일을 하루 3시간씩 하시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버신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긴 한데 이 돈이 있고 없고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요. 이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아내랑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다고요. 부산의 73세 이영희님은 또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관리비도 줄고 청소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차도 처분하셨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차 걱정, 보험료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답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을 줄이니까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제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삶의 규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들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듭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물가는 매일 오르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가 전쟁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각박한 세상입니다. 서운해하기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노후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당혹감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경제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노후와 실제 맞닥뜨린 노후가 다른 겁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 대학 보냈고,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쉴 시간이 됐을 때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아니라 바뀐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재정비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적응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건 살아남을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사회의 주류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십시오. 둘째, 은퇴 후에도 일을 찾으십시오. 돈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위해서입니다. 셋째, 디지털을 배우십시오. 세상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자유를 지켜줍니다. 다섯째, 경제적 자립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서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인생의 전성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